대하국 황제가 아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던 중 대신들과 황후는 황제를 만나려 하지만 제지당하고 마는데 娘娘恕罪，裴相有令，他来之前，任何人不得踏入汉秋宫半步。 그리고 이때 재상 배문선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등장한 그는 황후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한마디 할 만큼 그 위세가 실로 대단했는데요. 深夜来到汉秋宫是要逼宫吗？就散了吧。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황제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어서였는데 황제는 자신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태자를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황후의 아들인 태자 말고 첫째 아들한테 황위를 물려주고자 하는 건데 미리 준비해놓은 배문선. 황제는 늘 세도가의 눈치를 살피며 정치를 했어야 했기에 황위만큼은 세도가인 황후의 자식 태자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런 황제는 세도가의 중심에 현재 자신의 친누나인 장공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혹시나 자신이 태자를 바꾸고 죽게 되면 누나가 반란을 일으킬 것을 걱정하며 그런 일이 발생할 시 장공주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굳이 그가 손을 쓰지 않더라도 장공주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한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약을 먹고 있는 장공주. 몸이 몹시 허약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태자 책봉 문제만을 걱정하고 있었고 이에 그녀를 안심시키는 남자. 그렇게 안심하고 있던 그때 배문선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죠. 그녀는 왜 이렇게 그를 꺼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배문선은 이 나라 재상이기 이전에 그녀의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선왕의 명에 의해 결혼을 하게 된 두 사람이었지만 당시 두 사람 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사이 또한 좋았었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결혼생활 20년차 장공주는 다른 남자를 옆에 두며 배문선한테는 냉랭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황제의 뜻을 전하며 태자를 폐하자는 배문선인데 둘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둘의 갈등이 최고조를 찍으며 배문선은 돌아갔고 공주는 방금의 대화로 열이 뻗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상 하던 것처럼 남자는 공주한테 약을 먹였고 공주는 침상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약을 마신 그녀가 갑자기 피를 토하기 시작하는데 다급하게 진료해보자 그녀는 독에 중독되어 있었는데요. 대체 언제 중독된 걸까? 곰곰이 생각하던 그녀는 문득 배문선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향당을 전혀 차지 않던 배문선이 왜인지 오늘은 차고 들어왔었고 안 그래도 그게 의아하다고 생각했었죠. 그가 범인이라는 게 확신이 된 이 순간 그녀는 자신만 그한테 죽임을 당하는 게 억울해 즉시 명을 내립니다. 그도 죽이라고요. 그렇게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배문선은 유유히 집으로 향했고 밖에 있던 부하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며 그에게 알리는데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 배문선. 그는 부인에 대한 믿음이 꽤 대단했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자객들은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그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여럿을 상대하기 쉽지 않은 법. 결국 그는 너무도 허망하게 당하고 말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묻는데 아내가 자신을 죽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는 배문선은 허탈한 웃음과 함께 결국 세상을 뜨게 되는데요. 한편 장공주 역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배문선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앞의 남자 소용경을 놓친 것을 후회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배신감만 남은 채 마치 긴 꿈을 꾼 것처럼 인생을 마무리하는 두 사람. 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녀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신을 차린 장공주는 방문을 열어 오랜만에 따스한 햇살을 느끼는데
그 사이 시녀가 들어왔고 公主，你醒了啊？进来。 그 시녀를 본 장공주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분명 그 시녀는 과거 자신을 대신해 公主小心！ 죽었던 아이였기 때문이었죠. 难道是我们相遇在地府了？ 그렇게 상황에 적응할 틈도 없이 거울을 본 그녀는 또다시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젊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배문선이 샜던 향미인의 독 덕분일까? 香美人的毒不仅没毒死我，还发挥了返老还童的奇效。 아니,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기엔 이곳은 그녀가 시집가기 전 살던 곳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아팠던 40대와 달리 몸까지 가벼워진 이 기분. 그녀는 가벼워진 몸을 마음껏 즐기며 시녀한테 이곳은 지금 몇 년도냐고 물어보는데요. 现下是永宁24年啊。 永宁24年， 영년 24년이라면 그녀가 아직 18살, 한창 파릇파릇할 때였습니다. 지난 생이 너무도 억울해서 하늘이 다시 한번 기회라도 준 걸까요? 这究竟是怎么回事？莫非老天爷都觉得过去的我活得太过憋屈？ 잘나가는 상관 가문의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와 동생의 끊임없는 의심을 받으며 살았던 장공주. 有一日若我登基，你也会向世家逼父皇，逼我吗？ 심지어 자신을 죽인 남편까지. 지금 이 시기라면 그녀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바꿀 수 있었습니다. 殿下，我们该出发了。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 황제는 부마간택을 위해 그녀를 궁으로 好 불렀죠. 巧不巧，竟是回到了这里。裴文轩，最好没有你。 그녀는 강한 다짐과 함께 更衣， 아버지를 보러 가는데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난 장공주. 父皇，若一切重来，我们可否只是寻常百姓家的妇女？ 그녀는 그렇게 평범한 부녀 사이를 원했지만 你站在门口做什么？ 열심히 만든 다식마저도 아버지는 그녀가 먹었던 부분만 손댈 만큼 둘은 결코 평범한 부녀 사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딸을 견제하느라 황제는 부마 후보들마저 세력이 없는 가문들로만 골라 보였고 宁国侯卢廷威之子，御赐世袭公侯世子卢宇。第二位， 그녀는 이 모든 게 과거와 똑같이 반복된다는 걸 깨닫는데요. 竟跟此前一模一样。第四位推举首选裴文轩。 마지막 배문선까지 그녀는 대체 어떤 남자를 골라야 하는 걸까요? 一切如旧，我不过是父皇平衡世家的一颗棋子。 그녀는 과거처럼 부막감을 바로 선택하지 않고 다 잘생겨서 모두 갖고 싶다며 넘겼고 他们长得都好看，儿臣都想要。胡闹！ 결국 그림으로는 모르겠으니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고 아버지를 쪼르는데요. 啊，父皇，父皇。 이에 황제는 그녀의 뜻대로 봄 연애를 열어 다 한번 만나보라고 하며 그녀는 일단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你跟他们见见面，说说话。 그렇게 장공주가 배문선을 피하기 위해 힘쓸 동안 여기 정신 차리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배문선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놀랍게도 생을 다시 한번 살게 된 건 장공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부부가 함께 회귀한 거였죠. 童夜，你的脸怎会如此年轻？我这脸还年轻，公子你没事吧？ 눈치 빠른 배문선은 바로 자신이 과거로 돌아왔다는 걸 깨닫는데요. 今日是何年月？永宁24年3月初1啊。 높디 높은 재상이었던 때와 달리 지금 그가 회귀한 이 시점은 자신이 제일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던 때였습니다. 我又回到了最穷困潦倒的时候。 그리고 이런 그에게 부하는 오늘은 최고의 날이라며 장공주가 봄 연애의 그를 초대했다는 소식을 알리는데요. 平月公主， 와이프가 자신을 파티에 초대했다니 李荣啊，可不能指挥公主名讳啊！他们听说传出去是要杀头的，人家在书房等咱半天了。 자신이 부마 후보에 오른 그날이라는 걸 깨달은 배무선은 바로 침착하게 서재로 가서 초대장을 전해봤는데요. 裴公子， 한편 자신만 회귀했다고 생각한 장공주는 괜스레 전 남편의 반응이 궁금한데 他有没有吃惊的问你？哎呀，我这只是一个八品小官，平月公主怎么会送我请帖呢？她是不是高兴疯了？ 하지만 그때 상황은 당황한 부하와 달리 매우 침착했던 定 배문선이었죠. 是公主殿下送给我的。 자신이 아무것도 없지만 잘생겨서 뽑혔다는 배문선. 好在皮相尚可。皮相尚可。哦，一个皮相尚可。 그렇게 그녀는 이번 연애에서 그를 어떻게 골려줄지 那 생각하는데요. 我就让你红颜薄命。 그렇게 서로의 회귀 소식은 모른 채 연애가 진행됐고 怎么样？好着呢。 장공주는 그곳에서 소용경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전생에서 이루지 못했기에 그녀에게는 더 애틋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如今 그리고 이때 배문선의 시야에도 그녀가 들어왔죠. 18살, 제일 예뻤던 그녀의 모습. 18岁的你，20岁的我，那一年是我一生中最美好的记忆。 하지만 감탄하고 있던 자 뒤이어 소용경도 눈에 들어오는데 결혼생활 도중 이혼 얘기를 꺼내기 전부터 소용경을 방으로 들였던 장공주였기에 그가 마음에 들 리 없었는데요. 择日奏请陛下和离吧。你最好的盟友只能是我，和离，除非我死。从前驸马人选中，并无苏永清。 과거에는 장공주가 초상화를 보며 바로 부마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없었지만 연애를 열게 되면서 부마 후보에는 없는 소용경 또한 참석할 수 있었던 건데 本宫今日一见公子，便觉气质非凡。
생글생글 웃으며 잘생긴 남자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라니 배문선은 착잡하기만 한데 年少不知愁滋味，你可知陛下心中早就有人选？ 소용경은 권문세가의 자제이기 때문에 공주가 그를 선택했다가는 황제는 위협받는다고 느껴서 멀리 화친 보내거나 죽일 게 분명했습니다. 不曾想到，18岁的你竟为色相所惑。 荣亲 한편 소용경이 참석해서 해맑은 장공주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는 법을 찾고 있었고 我见苏公子袖口有虫子， 배문선은 그 모습을 불편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苏公子似乎有些紧张。 我怎么不知道当年的你如此主动？ 그렇게 전부인의 썸 장면을 목격하고 마는 배문선. 公子，那是公主，再好看也不能这样看，容易掉脑袋的。谁说我在看公主了？ 공주를 쳐다본 게 아니라면 소용경을 본 걸까요? 难道你仰慕的是苏公子？滚！哎，春宴开始。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고 다들 말이 연애지 사실상 부마간택의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데요. 공주는 꽃잔을 띄워서 자신이 멈춰를 외치면 장기를 뽐내는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고 이때 공주의 눈치만을 살피던 배문선은 공주가 자신을 이제 바라보니까 멈춰 신호인 줄 알고 꽃잔을 들어 올렸고 쪽팔림에 당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방 먹고 다시 시작된 놀이. 하지만 사실상 소용경을 제외하고는 부마와 외엔 괜찮은 사람은 없었고 不知卢公子有何才艺？我擅长吃鸡蛋。 그렇다고 소용경은 골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배문선의 말대로 소용경을 고르게 되면 그녀를 기다리는 건 화친이나 죽음뿐. 若是平越不按照朕的安排选呢？对2位不听话的公主处置是1位远嫁，1位赐死。 그럼에도 공주는 누가 봐도 소용경한테 관심이 있어 보였고 배문선은 그녀가 심히 걱정스러운데 丽柔，你这是在玩火！ 그렇게 배문선에게는 장기를 뽐낼 기회조차 주지 않은 장공주는 소용경을 따로 불러 공주부에 들어올 생각이 없냐고 꼬셨고 殿下听闻苏公子爱淑如命，若公子愿入公主府，这些便也都是公子的。 그 사실을 안 배문선은 시녀를 통해 황제의 뜻을 어길 경우 그녀의 말로를 언질해줍니다. 方才裴公子说了一些话，您要是直欲选了苏公子，那就只有2条路：一是嫁到外藩去，二是赐死。 그가 회귀한 걸 모르는 그녀는 속으로 좀 놀라는데 他在这么小的年纪便有如此坚定， 그의 조언이 통한 걸까? 다른 부마 후보들도 부르는 장공주. 他召见了卢宇，看来我的话他听进去了。 하지만 이내 배문선은 只是 나머지 후보들도 이것저것 따져보면 그녀의 비필로는 다 별로라고 생각해서 작전을 꾸며 한 명씩 쫓아내버리는데요. 그러나 장공주는 그들을 쫓아낸 게 배문선의 지심을 눈치채고 있었고 이는 배문선이 부마가 되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오해합니다. 今日本宫当真是见识了裴大人的本事。 그리하여 그를 칭찬하는 척하면서 호수에 뛰어내리라고 지시하는데요. 跳下去，殿下，如此费尽心机，不就是想做本宫的驸马吗？既然想做驸马，连这点委屈都受不了呀。 그는 자신은 돕기 위함이었다고 말하지만 裴某只是想帮。 생각해보면 오지랖이 맞았습니다. 对我好像管太多了。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에게 그녀는 자신은 이미 마음에 든 사람이 있다고 公主 말하는데요. 殿下是说的哪一位？就在你眼前， 그 사람은 바로 소용경. 苏公子，那些书你可喜欢？可想拥有？ 소용경이 부마가 되는 것만은 무조건 막아야 할기에 배문선은 급하게 말리는데 还望殿下三思。裴大人，本宫喜欢做什么就做什么，这是我自己的路。 그녀가 뜻을 굽히지 않자 배문선은 결국 자신이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微臣 말하는데요. 愿求娶公主。 그의 직접적인 발언에 모두가 놀라고 화가 난 장공주는 来人！没想到你个毛头小子心机竟如此之深。 그를 호수에 던져버립니다. 20살의 배문선은 아주 제대로 모욕을 당하는데 要不我们就这样讲话吧，本宫很喜欢这样的高低落差。 전생에 당한 게 많아서일까? 그녀는 그에게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다가 你最好看清自己几斤几两，一会儿若是我想，便可以让你淹死在这儿。以后任何时候，你的小命都取决于我的心情。所以说什么话、做什么事儿都要想清楚，懂吗？ 하지만 그를 괴롭히는 건 생각보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악녀가 된 이 기분. 如今的裴文轩不过籍贯之年，一个小屁孩，我如此气他，与欺负一个孩童有何区别？ 그렇게 그녀는 괴롭힘을 멈추고 돌아오는데 不闹了，把他捞上来。是。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소용경. 苏公子，方才的话， 그는 장공주부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不可。若那些书你不要，明日可就是别人的了。那些书太过珍贵，在下如今人微言轻。 소용경의 가문은 늘 중립을 지키며 황실과의 혼인을 피했기에 그의 선택은 어쩌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眼下的苏荣卿没有选择权。 그렇게 그녀는 그를 더 이상 잡지 않았고 소용경은 물러나게 되는데 殿下，若将来有朝一日，微臣可以。 그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는 지금 둘은 서로한테 호감이 있지만 포기해야만 했는데요.
그 사이 건져진 배문선, 모두 쫓겨나고 소영경까지 부마 자리를 거절하게 되면서 결국 부마 후보로는 배문선 혼자 남게 됐습니다. 你也算目的达成了，这驸马人选只剩你一人。给裴公子换身衣服，好好梳洗一番吧。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녀는 그와 함께 바둑을 두기 시작하는데 두 사람은 과거에도 종종 바둑을 뒀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매우 익숙했는데요. 对付20岁的裴文轩，稍微让着他一些吧，留他几分面子。 그렇게 서로 20년 전 상대방의 실력을 가소롭게 생각하며 18岁的理由，棋还臭得很。 가볍게 바둑을 두던 중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바둑을 두는 방식이 두 사람이 나이 먹었을 때 두던 것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他这套路怎么跟38岁时一样？怎么他这棋风跟40岁时一样？ 그렇게 두 사람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곱씹어보는데 可我与李荣初次见面，他却当着苏荣清的面羞辱我。18岁的李荣不当是这样。 记得20岁的裴文轩，多少带了几分年少青涩。成婚那日，虽然面上还算镇定，但从眼里看得出来，他早就慌乱了。公主殿下。可如今裴文轩见了我，简直是一副老熟人的模样。 심지어 지금 두고 있는 대국의 형세는 예전에 둘이 떨어져 살기 직전 마지막으로 둔 미완성 대국이었죠. 那盘没下完的棋是死局。 과거와 달랐던 오늘 두 사람의 행동. 因为一时冲动而毁了自己前程。 难怪他现今敢这么跟本宫叫板对峙，要么是吃了雄心豹子胆， 설마 상대방도 함께 회귀한 걸까? 要么如此一切都说得通了。 그렇게 바둑을 두던 중 두 사람은 같이 회귀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현재 부마 후보로는 배문선 한 명만 남은 상황. 그리고 서로의 회귀 사실을 아는 지금 本宫再问你一次，你为何阻止我选其他人？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는 도화년인데요. 결혼생활 20년 동안 계속해서 오해가 쌓이면서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되며 명목상의 부부로 살게 된 두 사람이었죠. 서로 상대방이 자신을 죽였다고 생각하면서 결혼 전으로 회귀한 건데요. 그러나 회귀 후 장공주는 배문선이 자신을 죽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배문선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가 독에 중독된 그날 사실은 그녀가 그렇게도 결혼을 원하고 있는 이 남자 소영경이 준 향랑을 차고 들어간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설마 쭉 그녀의 곁을 지켜줬던 소영경이 그녀를 죽였다는 걸까요? 그가 죽였다면 왜? 그가 아니라면 또 누가? 그녀의 죽음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지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 11월 13일 중화TV에서 드라마 도화년 방영 시작한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OTT에서는 티빙에서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년을 같이 산 부부가 과거로 회귀한다는 설정에서 자연스럽게 직접 드라마 영안여몽이 생각이 났지만 여기에서는 주인공 둘 다 회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재밌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장리급 배우와 조근맥 배우의 케미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